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당신의 선택권은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년 뒤 후회하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노후를 허물었습니다.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게 이 산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녀에게 건넨 돈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 보증금 보태줄 때, 손주 학원비 슬쩍 넣어줄 때, 결혼자금 마련해줄 때, 아니면 그냥 용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생활비였을 때, 그 돈을 건네던 순간 당신은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뿌듯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씁쓸했습니까?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전화를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 수많은 부모의 현실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자신의 노후를 허물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불편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유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이 먼저 솔직해집니다. 40대는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하루 무리하면 이틀이 힘듭니다. 계단 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날이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압니다. 이 몸의 변화는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젊을 때의 감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줄였으면 되지. 자식이 나중에 챙겨주겠지.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 세 문장이 노후를 갈라놓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노인 5명 중 2명은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자산을 넘긴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분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신 분들입니다. 집 팔아서 자녀 사업 도왔다가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당신이 살 곳이 없어진 이야기, 노후 자금 털어 자녀 아파트 보증금 넣어줬다가 이혼 소송에 그 돈이 묶여버린 이야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관계가 들어있고 의존이 들어있고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돈이 없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입니다. 첫 번째, 돈은 관계를 바꾼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사는 박정희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2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항상 텄고 겨울에는 손가락 마디가 부어 반지를 낀 채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글 때마다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정혜 씨는 대야에 손을 담그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2아이가 반듯하게 자란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정희 씨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서울에 조그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 동안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됐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통장 잔액이 0이 되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 홀가분하면서도 어딘가 멍했습니다. 그 멍함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혜 씨는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고, 그 다음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혜 씨 쪽에서 먼저 연락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왔다 갑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아이들 용돈을 챙기고, 3시간이 지나면 일어섭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아들은 소파에서 졸고, 손주들은 제 방에서 게임 소리를 냅니다. 정희 씨는 그 사이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고 나간 뒤 정희 씨는 혼자 상을 치우면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졌어. 설거지를 하는데 아까 며느리가 쓰고 간 젓가락이 3개였습니다. 정희 씨 것까지 4개여야 하는데 3개였습니다. 자기 젓가락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에 정희 씨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을 다 줬더니 내 자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에 힘의 균형이 생깁니다. 처음엔 주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받는 쪽이 더 강해집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2번째, 비교가 지갑을 열고 비교가 노후를 닫는다. 인천에 사는 강순례 씨, 올해 70입니다. 순례 씨는 한 달에 한 번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 모임에 나갑니다. 살면서 가장 편한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지난번 모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딸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판교에 분양을 받았는데 본인이 계약금을 보태줬고 지금 그게 2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손주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대주고 있다고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맞장구도 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더라. 우리 딸은 아직 전세인데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더라.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서 자꾸 숫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 씨는 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얼마 필요해? 엄마가 좀 보태줄게. 딸이 갑자기 왜요? 라고 했지만 순례 씨는 그냥 있어. 얼마나 필요해? 라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날 밤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잠이 잘 왔냐고요? 아니요. 새벽 2시에 한 번 깼습니다. 이유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친구들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판교 아파트, 영어 유치원, 그리고 자기 통장 숫자. 그 셋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랑하던 친구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분이 새벽에 혼자 얼마나 불안한지, 비교로 시작한 지출은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조차 기억이 흐려지고
남은 건 줄어든 잔액뿐입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진짜 거리는 돈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연수 씨, 올해 68입니다. 딸은 캐나다 밴쿠버에 삽니다. 비행기로 12시간. 딸이 처음 가겠다고 했을 때 연수 씨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딸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결국 말리지 못하고 대신 도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집 계약금을 보냈고, 초기 생활비를 보냈고, 아이 낳을 때 한 번,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한 번, 보낼 때마다 연수 씨는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지막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전이며 나물이며 만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손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부엌에 기름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 가족이 모이던 날과 똑같이 차렸습니다. 혼자이지만 똑같이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연수 씨는 얼른 받았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떴습니다. 뒤로 낯선 나라의 부엌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크게 들어오는 밝은 부엌이었습니다. 딸의 아이들이 영어로 무언가 떠들고 있었고 딸은 그쪽을 한번 보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거기 날씨는요? 연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괜찮아. 거기는 5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 보이는데 이따 다시 할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차례 음식이 다 식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과일이며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들이 상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침개를 부치던 손이 이제는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멍했다고 했습니다. 12시간 거리 딸에게 20년을 보냈는데 5분짜리 통화로 추석이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도와준 자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옵니다. 돈으로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때로 돈을 더 줄수록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스스로 잘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자녀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네 번째, 돈이 있어야 목소리도 있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병수 씨 78, 30년 넘게 용접 일을 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 썼습니다. 60 중반부터는 혈압약을 달고 살았지만 그래도 밥은 혼자 챙겨 먹었고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도 뒀습니다. 2년 전 겨울 뇌경색이 왔습니다. 쓰러진 채로 반나절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팔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2달이 지났을 때 두 자녀가 각자의 배우자를 데리고 병수 씨 집에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같이 돌봐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일이 있고 동생도 애들이 어리고. 작은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랑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병수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쥐고 아들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을 겁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아이고 됐어라고 털어내던 분인데 그날은 그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류가 앞에 놓였습니다.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병수 씨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시설 좋아요. 자주 올게요. 병수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동의한 것인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병수 씨에게는 자기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면 더 좋은 시설을, 자기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큰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담보로 넣어줬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병수 씨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돈이 내 목소리였다는 것을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지, 누가 나를 돌봐줄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그 선택을 내가 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야 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5번째,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앞서 말한 이연수 씨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추석 이후 연수 씨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붓을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옆 사람보다 그림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자녀 이야기 대신 각자의 이번 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 씨는 말합니다. 딸한테 덜 연연하게 됐어요. 내 하루가 생기니까. 박정혜 씨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 손사래를 쳤지만 막상 가보니 정혜 씨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배꼽이 빠지게 웃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좋아하는 꽃게탕 재료를 샀습니다. 혼자 끓여서 혼자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젓가락이 하나여도 그날은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자기 삶에 자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은 자녀에게 계속 돈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간 것이 아닌데 어느새 없어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줄 만큼 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내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이 꼭 돈이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게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배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나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어쩌면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를 오래 안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누구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처음이었고 노후도 처음입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통장 잔액을 열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숫자를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돈으로 내가 아플 때 내 편을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아직 어렵다면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용기,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멈추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장 솔직한 위로가 됩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